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후보자가 유권자를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는 기존의 선거운동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한 요즘 선거방송 토론회가 중요한 선거운동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연설회를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토론은 유튜브 대구 MBC 뉴스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후보자 모두 발열 검사를 마쳤고 또 감염 예방 수칙에 맞춰서 거리를 띄워 자리를 배치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구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대구문화방송이 중계방송합니다. 구미시을 선거에는 모두 4명이 출마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토론회에는 2명이 참석했고 나머지 후보에 대해서는 토론회 뒤에 바로 방송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 있는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미리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영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영식입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형권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형권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약 발표와 상호 토론, 주도권 토론, 사회자 공통 질문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제한 시간 10초 전에는 예고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다 되면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이 지난데도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김영식 후보부터 기조연설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구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실물 경제 전문가 김영식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다양한 경제 정책 실패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구미 경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 얼굴에는 주름살이 많이 끼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경제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회복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득 주도 경제 성장으로 우리 구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형권 후보 기조연설 하시죠. 구미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책 전문가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과일 간식제를 입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와 군대에 과일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미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미래로 가는 길목에 해당되는 전기 배터리 산업을 가지고 구미형 일자리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시기 구미가 기업만 바라본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 예산을 대폭 늘려서 이제 시민들에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 문화, 관광, 청년, 학생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김영권이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형권 후보부터 공약 발표하시죠. 경제 살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작년에 성사시킨 구미형 일자리를 확대해서 구미의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집적시켜 2차 전지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미를 포항과 대구를 연결하는 2차 전지 산업 벨트로 만들고 미래 산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확정된 공항 이전 사업과 맞춰서 구미에 있는 방위 산업과 연결하겠습니다. 구미는 LIG 넥스원, 하나 시스템 등 좋은 방위 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방위 산업을 공항 이전과 연계시키면 구미에 매우 양질의 기술 기반한 제조업을 탄탄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공항 이전 사업은 대역사입니다. 이 대역사와 관계해서 주변에 도로 교통망을 새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당 재선 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초선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미 경제를 살리고 공항 이전을 앞당기고 구미의 2차 전지 산업벨트와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식 후보께서 공약 발표하십시오. 네. 굉장히 어려운 구미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건 무엇보다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 핵심 공약은 구미를 신공항과 함께 100만 광역 경제권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실현 방향으로는 교통을 우리가 입체화하겠다. 하늘길, 땅길, 철길.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배우 도시는 다양한 기업뿐만 아니라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라든지 들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항공부품 클러스터 또 보세 산업 특구 등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 4, 5 공단을 연결하여 강소 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제 프리존을 만들어 우리가 신규 투자와 또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1분 동안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한 차례 추가 질문이 가능한데 역시 질문 30초에 답변 1분씩 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먼저 김영식 후보가 김영권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입니다. 시간은 30분입니다. 네, 우리 김영권 후보님 공약에는 신림천 지표수 보강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지표수는 가뭄과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진 농업 용수로 활용하면 낙동강 구미부에서 가져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4대강 상시 개방을 한다는 이유로 예산이 4년 전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님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개방 정책과 상반되는 정책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그럼 김영권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하십시오. 그렇지 않고요. 4대강을 개발하고 나서 4대강이 대역사였기 때문에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을 일시적으로 뺐다가 영향평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물을 가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은 신림천 물을 퍼올리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고요. 올 봄 지나고 5월, 6월 달쯤 되면은 이 사업이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우리 농민들이 4대강 보호 중에 우리 낙동보, 상주보, 구미보, 칠곡보를 해체해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낙동강은 수량이 풍부하고 영양이 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김영식 후보 추가 질문 하실 거죠? 네네. 후보님 공약에는 1만 3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MRO 사업으로 우리가 고용 인원이 몇 명이 창출되는지 아시는지요? 어느 공항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그 사업으로 몇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네네. 그 계산은 제가 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후보님은 5천 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그러나 인천공항. 지금 이번 그러니까. 순서는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이기 때문에 네. 공약 예. 질문은 30초, 답변 1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제 시간 추가하지 않을게요. 예, 그러니까, 예. 인천공항과 관련해서 저의 공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식 후보님이 인천공항 일자리가 몇 개 창출되냐라고 저에게 묻는 것은 그것은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고요. 저는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미형 일자리로 2차 전지 산업벨트를 만들면 부품 산업을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방위산업은 정말 양질의 일자리고 경기를 안 타는 일자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께서 잠시만요. 김영식 후보에게 공약을 질문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그건 주도권 시간에 하시면 되고요. 예, 지금은 공약에 그 대한 상호 토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께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실 30초입니다. 후보님께서는 5공단 활성화 방안으로 규제 프리존 지역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단의 규제 프리존 지역이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국토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후보는 5공단을 규제 프리존 지역으로 할 수 있겠다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 후보께서는 1분 동안 이 공약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일자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 환경에 따른 우리 법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 과거에 없다는 그 잣대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을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규제 프리존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일을 할 때 사람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게 하면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규제 프리존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에서 저는 출발을 했었고 우리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규제를 풀어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김영건 후보께서 추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5공단을 규제 프리존 지역을 만들려고 하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가 하지 않으면 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날 때까지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규제 프리존 5공단은 지금 당장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5공단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그리고 5공단의 임대형 전용 부지를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식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끝나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문재인 정권 때문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참 내가 듣기 거북합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안 된다.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우리 후보님이 정말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슨 여당이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규제 프리존 제가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심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빈부격차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는 그런 제도가 법제화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영권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고 하면 인공지능 세상이 되면은 일자리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혁신, 경영혁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되면 될수록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공장 자동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전 국민의 공론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과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식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후 약방문 같지만 저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많은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저 또한 그 취지에 찬성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가 5 내지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기본소득기금을 적립했다가 감염병 등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우리가 신속하고 또 적재적소에 지원하여 보상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 기본소득 제도는 21대 국회에서 법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5분 동안 다른 후보에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권 토론 성격상 묻고 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자기 홍보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먼저 김영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에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은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계집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추락했다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 요인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했습니다. 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으로 소비 심리가 10년 만에 최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삼성, 롯데, 대기업이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주식 자본도 동남아로 이주했습니다. 그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률이 최저치로 내려갔습니다.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경제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외신의 보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아주 탄탄하다는 보도도 있고 한국 경제의 성장성은 여전히 폭발적이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보도만 가지고 한국 경제를 판단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후보님이 사회주의 경제를 실험하다가 이렇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경제를 심리다라고 표현하는 후보의 발언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사회주의 실험이라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기사에 실린 글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에서는 2년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동권 출신인 우리 장세웅 시장은 후보 시절 새마을과 폐지, 중앙 새마을 시장 명칭 변경 등 각종 명칭에서 새마을을 떼내라고 공약을 했었고 또
취임 후 박정희 대통령 탄신일 불참, 새마을 테마공원 명칭 변경 등 구미에서 박정희 지우개에 몰두해 대다수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이 구미 경제 살리기보다 이념 투쟁에 몰두한 사이 구미 경제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5천년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경제 부흥을 이루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구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에 대한 평가와 생각이 장 시장과 같으신지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사회주의 이념 논쟁을 끌어들인 것은 바로 김영식 후보입니다. 개소식을 할 때 그 개소식 자리에 나는 사회주의가 싫어요 하고 커다랗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이 바로 김영식 후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괜히 장세용 시장 끌어들이고 남 탓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구미라는 도시를 만든 분입니다. 여전히 그분의 구미에 대한 업적은 유효하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매우 가치 있는 운동입니다. 그 당시 시대 분위기에 맞게 대중동원 운동으로 발전했고, 그리고 그 성과가 상당히 유효합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가장 앞장섰던 것도 구미의 새마을 분여회입니다. 그리고 구미의 새마을 분여회뿐만 아니라 구미라는 도시는 그때 금모으기 운동의 성과를 가장 많이 냈던 도시입니다. 저희는 이런 역사적인 전통이 지금 우리 경제를,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데 매우 여전한 제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수막에 사회주의를 붙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마 그 사진을 찍어서 그 후보의 보좌관이 사과까지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그것을 붙인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붙였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해 주십시오. 역시 시간 5분입니다. 오늘 마지막 토론인데요.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지난 겨울 열심히 지역을 다니며 명함을 나누고 사람들을 만났던 김봉교 후보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토론에 참석하는 것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3번의 토론에 한 번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영식 후보는 김봉교 후보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봉교 후보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안 하고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선관위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공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구 도시광역철도 3호선을 연장하겠다고, 그 공항 이전 부지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네. 먼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국가가 돈을 줄 때는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예비성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묻는 거에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통과할 가능성이 있냐는 거는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겠죠. 경제성 분석에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고요? 통과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공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답변이고. 그리고 아니 국토부가 제가 얘기할 시간입니다. 제가 얘기할 시간이고. 말씀을 아니 국토부가 언제 답을 구했습니까? 절차는 아니 국가 유권자를 철도망.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는 제가 좀 얘기하십시다. 그런 답을 금방 나옵니까? 제가 얘기하십시다. 먼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작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제가 설정한다기보다도 예산을 저는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럼 충분히 예산 분석도 안 해보고 공약을 합니까? 자, 제 말 들어보십시오. 예산을 우리가 보통 철도마다 나오는 예산을 다 그거는 예산은 분석이라는 거는 금액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걸 하려고 하면 얼마가 드는지. 자, 예산 분석은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은근 후보님께서 일자리를 13,000개를 하겠다, 2조 5천 예산 만들겠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부분들이 그 어떤 근거로서 그런 거 공약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수치화하는 부분은 그냥 모르시는 굉장히 걸로 조심스럽게 알고요. 우리가 다른 질문을 답을 해야 넘어가겠습니다.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공약에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공약에다가 예산 수치를 넣을 때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넣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3,000개를 만든다고 했었습니다. 공약에 인천공항은 잠깐만, 인천공항 후보님. MRO 사업이 2,000개밖에 안 됩니다. 후보님. 근데 본인은 우리 그 공항에다가 5,000개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김영식 후보님, 지금 주도권은 김영권 예. 후보님께 후보님. 있으니까. 예. 그래도 공약을 발표할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어떤 절차를 거치면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공약에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검토해보고 공약으로 내놨느냐를 본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이 공약은 거의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대구에서 혁신도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도시철도도 그게 13km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BC가 안 나오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자그만치 36km나 됩니다. 근데 이것이 BC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예산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되기 어려운 겁니다. 공약을 잘못 발표하신 거라고 생각은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수치입니다. 본인께서 2조 5천억을 예산을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13,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공항에 2,000개를 만든다고 그만 그랬어요. 듣고 질문 근데 우리 넘어가도록 구미공항에서 하겠습니다. 5,000개 만든다는 게 타당합니까? 끊어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선상 교리에 예정되어 있는 식품연구원을 공단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 여전히 유효합니까? 그 공단지역 옮기다는 게 제가 그 공약에서 넣을 때 수치가 아마 그 밑에가 넣어서 그렇게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사실 공단 부분을 제가 재활용한다는 의미에서 넣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오히려 잘못된 이전을 공약입니까? 하고요. 그 부분을 그와 같은 센터를 유치하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주도권 토론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또 주도권 토론을 직접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표가 많은 소선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위성정당 창당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개정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 먼저 김영권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취지는 유권자들이 투표한 비율대로 국회의 의석을 구성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1대1로 반영을 못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법 개정을 했지만 현재 제1야당에서 위성정당을 들고 나옴으로써 이 법 개정 취지 자체가 완전히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성정당의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연동형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법, 그래서 보다 유권자들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것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이번엔 김영식 후보께서 답해 주시죠. 네. 위성정당을 만든 취지는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하게 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35개의 군소정당이 날림으로 도리어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범정권에서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선거법 야합과 날치기를 통해 탄생시킨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민의를
담아내지 못했고 거대 야당 정당의 갈등만 야기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방식은 조금 전과 같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5분 동안 가질 수 있는데요. 비주도권,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후보께서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주도에 맞춰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먼저 김영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5분입니다. 예, 어제 우리 토론에서도 정치인은 또는 정치인은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후보자 도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조국 법무부 장관도 도덕성 문제로 사퇴를 하였습니다. 도덕성 문제는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선거 공보물에 게시된 사기 및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등 전과 기록 2건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기 사건에 대하여 후보가 법인 대표로 모든 책임을 졌다고 했는데 제가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사기 공모로 4명이 처벌을 받았던데요. 모든 책임 진 건 맞는지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터졌을 때 저는 한우협회 지부장으로 방역의 일선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한우협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졌다고 했었는데 4명이 그러니까 그 처벌을 받은 게 맞는지요? 제가 그 부분을 답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예너스만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많아서. 이 자리는 청문회 자리도 아니고요. 교수가 학생한테 질문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 시간이니까 제가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활용은 하시되 네네. 그래도 묻는 방식은 서로가 후보로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은 검증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유권자가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토론의 자체는 얼마나 그 후보가 자질을 검증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주도권을 가진 분께서 말씀을 하시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아니, 단답형으로 질문하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치 후원금으로 2016년 770만 원, 2018년 2,200만 원을 개인의 변호사비로 사용해 문제가 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2017년, 17년 2년간 정책자로 발간된 다양한 어떤 비용들을 집행 후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여 국민 세금을 착복한 걸로 이렇게 나와가 있습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상 후보님이 이사장으로 있던 협동조합 기본법 제44조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는데 겸직해서 문제가 되었고요. 또한 우리 후보님은 국회의원 재임 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양한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과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우협회 가축 운송 차량을 운행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은 협회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회원들이 동의해서 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이의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협회 전체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부장인 저와 사무국장 그리고 차량 운영자가 책임을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법인 대표자로서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서 저희 법인 대표자들은 어느 누구도 단돈 10원도
유용하거나 사치하거나 자,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리고 조금 시간이 아까 남았기 때문에 변호사 물은 건 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제 시간이 답할 시간은 줘야죠. 아니, 답할 주도권을 시간이 가지고 나중에 질문하시면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가 잘못하고 책임지면은 제가 없는 겁니까? 저는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후보님께서 비서관이었던 민주당 시의원님께서 후보로 공천됐다가 듣기도 민망한 어떤 성매매 알선 의혹으로 공천 자격을 박탈 당했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몰랐다고 하셨는데 비서관으로 채용하고 후보자를 공천할 때 그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또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시간 얼마 남았기 때문에 질문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5분입니다.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상대 후보께서 질문을 하고 저한테 답변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없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그 후원회비로 썼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뉴스타파의 단 한 가지 언론사에서 보도된 의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만약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봤을 때 근거가 있는 의혹이었다 그러면 단 한 개의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나머지 언론사에서 아무도 안 받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의혹이 있는 것을 어떤 특정 언론이 독점 보도했는데 그것을 나머지 언론이 안 받고 묻어버린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근거가 없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에서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하나하나 다 잊어가지고 이 자리 나와서 얘기한다라는 게 이게 과연 맞는지 제가 한번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 보좌관이 지역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 후보 경선에 통과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참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그분을 비서관으로 채용할 때 제가 보다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잘못이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구미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제가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청년들이 잘 성장하길 바라고 제가 그런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부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꾼을 키워내서 지역사회에 또 공급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죠. 그런데 결국 그 청년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던 날 제가 그날 밤 사무실에서 다 퇴근한 뒤에 솔직히 좀 울었습니다. 만약에 그 청년이 제가 채용한 뒤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나는 그 청년에게 지역 비서관을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젊은 청년이 10년 전에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굳이 꺼내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고 제 비서관 할 땐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했고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미라는 도시가 한 번쯤 실패한 청년도 한 번쯤 잘못한 청년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좀 품어주는 따뜻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영식 후보님께서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성매매 의혹이라는 등 이런 얘기를 공중파에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비서관이 딸이 둘이 있습니다. 딸이 자기에게 성매매범이 뭐냐고 묻는다고. 우리 꼭 이런 어른이 돼야 되겠습니까? 자, 바꿔서 묻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운동을 구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 후보님은 어디 계셨고 그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제 입장은 SK 하이닉스를 유치하는 걸 환영을 했습니다. 어디에다 환영했습니까? 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 학교에 계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을, SNS를 다 뒤져봤는데 그 당시에 후보님의 입장은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았어요. 입장이 아니고 학교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역의 그리고, 지도자가 예. 되겠다는 사람이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 그때는 저희 아닙니까? 교수의 신분이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다음은 구미 지역과 관련된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미공단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스마트 산단 조성과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과 연구 개발 거점 기관인 금호 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요. 가장 필요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에는 김영건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제가 구미 와서 가장 의혹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가 되려면 대학을 잘 발달시켜야 됩니다. 대학이야말로 R&D의 보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미는 그 중요한 금호공대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금호공대는 벌써 종합대학으로 키웠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의 R&D 역량이 강화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많은 역량들이 그 안에서 배출됐을 겁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지금이라도 구미의 정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것입니다. 당장 종합대학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 과제를 따와서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같은 또 강소연구개발 특구 같은 이러한 국책 사업들을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대학을 키우고 그 자리 예. 다음엔 김영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연구력 향상의 핵심은 첫째, 지역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연구 인력 양성입니다. 둘째로는 사학 연관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 인력 인프라 확충과 연구 노하우의 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책연구기관과 세계적인 IT 관련 퀄컴 연구소와 독일의 3대 연구소 중의 하나인 프라운호프 연구소 등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여 해외 석학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조금 전에 답변을 한 과정에서 뉴스타파 하나라고 했었습니다만은 뉴스타파 등 시민단체와 많은 언론들이 보도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네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역시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회색빛 공단의 구미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인동 도시숲이 요즘 논란거리입니다. 구미시가 도시숲을 없애고 이계천을 복원하겠다고 해 여론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인동 도시숲 폐지와 이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역시 답변은 1분씩입니다. 이번에는 김영식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 인동 시민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랑거리인데, 우리 인동의 자랑거리기도 합니다만은, 도시 축제 이런 부분들이 폐지되는 것은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계천 사업은, 생태 하천이 복원이 되어 힐링 공간과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침체된 동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상가 위축과 주차장, 교통 혼잡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생기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계천에 덮여지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삼공단 쪽에 노출되어 있는 강을 걸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수량이 풍부하고 잘 다듬으면 서울의 청계천보다도 더 나은 그 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이 사업은 전체 840억 예산 중에 420억이나 되는 국비를 확보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숲을 전면적으로 없앤다라기보다도 도시숲을 조금 변화시키고 추가적으로 또 확보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도시숲과 강을 연결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 옳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사전에 해결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인 선산권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마저 줄어들어 선산권의 농업은 뿌리채 흔들릴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요. 선산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 발전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이번엔 김영건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선산은 문화, 역사, 유적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우선 단계천을 잘 복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 기능이 살아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협약서까지 체결한 식품연구원을 조기에 착공해서 이미 이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착공시켜서 식품연구원을 들어오면은 선산에 일단 활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산뿐만 아니라 해평, 도계 등을 연결하는 낙동강 역사 문화 벨트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도리사도 있고 굉장히 좋은 그 불교 문화가 있습니다. 연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린다면 선산이 외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엔 김영식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통합 신공항과 함께 100만 경제권 중심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저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선 우리 선산, 오늘 아침부터 저는 선산시장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그래서 선산시장 일원에는 도시 재생 누질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도농 상생형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농민들은 10%를 더 비싸게 또 소비자는 10%를 더 사게 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수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한 통합 물류 지원센터, 농산물 거점 가공센터, 그리고 통합 RPC 구축 사업 등을 통하여 고소득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벌써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후보들께서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위입니다. 제한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그러면 김영건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우리 정치인은 정치인을 헐뜯는 보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근거가 없고 한 번 나왔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저의 4년 혹은 그 이상의 과정을 다 들춰가지고 이 자리에서 공중파에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먼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예산 전문가입니다. 여당 붙박이 예결위원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하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일을 잘합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구미를 살려내겠습니다. 네, 김영식 후보께서도 마무리 발언하시죠. 네, 우리 유권자 여러분, 이 자리는 분명히 우리 후보를 검증하는 자리라 이렇게 봅니다. 자질과 능력, 모든 부분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국민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성 정책이나 유아,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공직자는 도덕성과 높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를 합니다. 저는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국어문과대학교에서 교수 그리고 총장으로 27년간을 근무하면서 이미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 구미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론에 참석해주신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구미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이어서 구미시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나머지 후보의 방송 연설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미시을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